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7월 2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2,800달러 횡보,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약간 마이너스고 큰 변동은 없고요. 지난주 대선 TV 토론 여파가 지속되는 정도고 미국 증시도 이번 주 독립기념일 휴가 시즌이라 큰 움직임은 없죠. 나스닥도 횡보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테슬라, 애플이 특히나 플러스 6%, 플러스 3% 상승이 좋았습니다.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전망이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공화당 지지하면서 주가에는 긍정적이고요. 테슬라는 친환경 섹터로 바이든 임기 시작부터 키워주는 섹터였지만 중산층 표시만은 포드나 GM 공장에만 방문하고 단 한 번도 테슬라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테슬라가 광고비 지출도 없고 정치적으로 후원도 하지 않으니까 철저히 배제를 시켰던 거고요. 전기차 크레딧도 결국에는 테슬라보다는 미국 전통 자동차 시장에게 집중되어서 테슬라 주가에도 부정적이었죠. 머스크도 바이든 임기 동안 정치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인식을 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트럼프 지지를 한 거고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머스크는 스페이스X, 나사 상장 앞두고 있고 우주여행 상용화나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앞두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연중 금리 인하 시작되며 낮아진 자동차 대출 금리에 판매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8월 8일 로보택시까지 주가에는 긍정적이죠. 테슬라가 로보택시 AI 자율주행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인 만큼 제대로 된 자율주행이 나온다면 글로벌에서 자동차 시장 압도할 가능성이 크죠. 비트코인은 63,000달러 부근 움직이고 있는데 신규 거래들 2만 개 6만 달러 초반 매수를 했고 가격도 주봉상 25일선 지지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한 개의 원가는 4월 반감기 이후 35,000달러이고요. 개인 집에서 채굴하면 4만 달러 이상 나오고 전기세도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채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원가가 많이 올랐고 채굴자들도 21년 11월 FTX 파산 나올 때처럼 추가 매도할 물량이 당장에 없기 때문에 25일선 여기 구간이 반등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죠. 포인트는 저점을 지켜주면서 서서히 오르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2016년 반감기 주봉상 25일선 타고 올라가듯이 무난히 고점 7만 달러도 갱신 가능한 시나리오 나오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태도 도면서 보면 5%로 점선 대시라인 5.7% 맞고 다시 내려온 상태이고요. 5.7% 여기 구간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2022년 5월 루나코인 파산 났을 때 4번이나 5.7% 라인 두드리다가 루나코인으로 인해서 신뢰도 바닥치고 결국에는 5.7% 뚫고 상승을 했었고요. 테슬라가 5만 개 비트코인 매수한 3만 달러 평단 아래까지 가격 폭락 오면서 시장 충격이 매우 컸던 지점입니다. 그만큼 테도 도면스 5.7% 라인이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거고요. 코인투심이 22년 5월 루나코인 파산 때와 비교해서 현재가 더 나쁘냐 좋냐 생각을 해보시면 빠르게 이해가 가능하죠. SEC가 3월 이더리움 재단 조사는 했지만 5월에 긴급하게 이더리움 ETF 승인해줬고 6월에는 이더리움 재단 조사까지 중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4월 유니스와 소송과 6월 메타마스크 1등 코이지가 소송도 있었고요. SEC가 알트는 완전히 폭격해서 못 상승하게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만은 ETF 시장 제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6월 말 메타마스크 소송도 바이든 트럼프 TV 토론 전에 결정한 사안일 거고요. 대신 바이든이 지지율 밀리는 상황에서 더 이상 SEC가 중산층 비위 건드리는 알트코인 시장 충격 주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9월 리플 재판에 법원이 책정한 벌금이 5천만 달러 미만으로 줄어들며 SEC는 코인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새벽 동안 트럼프 대선에 새로운 호재 소식이 나왔고요. 6월 28일 미국 대선 TV 토론에서 눈치 보고 있던 사법부가 드디어 트럼프를 선택을 했습니다. 트럼프 올해 대선에서 가장 걸림돌이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에 대한 재판이었고요. 미국 대법원에서는 6대3으로 트럼프 손을 주었고 면책특권 판단에 하급법원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11월 대선 전에 트럼프가 재판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고요. 만약 대통령 안 된다면 재판 진행되겠지만 대통령 된다면 재판도 안 될 가능성 높죠. 바이든이 트럼프 사법
사법 리스크로 다양하게 견제를 임기 내내 했었지만 유효타가 하나도 적중을 못하면서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율만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사법부는 6월 말 대선 TV 토론 보았을 거고 바이든도 임기 3년 동안 경제나 글로벌 정세를 잘 컨트롤해온 것은 사실이고요. 바이든이 나쁘진 않지만 81세 고령의 정신도 불안한 모습 TV 토론 보여줘서 미국 사법부도 트럼프 지지 안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트럼프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미국을 위한 대법원 판결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긍정적이고 이미 당선자 나온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바이든 측의 대대적인 반격이 새롭게 나올 수가 있죠. 2020년 대선에서는 코로나 아니었으면 바이든이 대통령 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나스닥도 코로나 전까지 잘 오르고 트럼프 중국 견제 잘하면서 시장에 악재도 거의 없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미국 역사 최초로 흑인 오바마 대통령 당선이 되었듯이 시장에 예상하지 못한 큰 충격 오면 주요 정당이나 대통령도 바뀌는 상황이 났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수 국가들 코로나로 인해서 정권 교체도 많이 일어났었고요. 바이든 진영 측 엘리트들도 이대로 가면 장차관 모두 교체, 연준위원들도 다수 바뀌는 상황이니까 새로운 한방을 노릴 가능성이 커져 보입니다. 그래서 4년마다 한 번 미국 대통령 선거 있는 3분기에서 변동성은 가장 커졌었고요. 바이든 임기 내 SAB 121 법안이나 FIT21 법안에 대해서 최종 승인하고 SC도 코인 옹호로 방향을 바꾼다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될 거 없이 코인이 우선적으로 불장이 오는 거죠. 오히려 트럼프 시절에 다시 한 번 더 코인 폭락장 오면서 민주당도 다다음 대선 위한 밑거름을 줄 수도 있고요. 트럼프가 이번 대통령 된다고 해도 4년 임기 끝나면 80세 고령이고 두 번 대통령 했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 하지는 못합니다. 민주당 공화당 모두 새 인물 등장시켜서 대통령 후보 만들어야 되는데 트럼프 임기 내에 경제가 너무 좋아버리면 공화당이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코인 세력들도 연말 대선 위에서 전방위적으로 로비하고 적극적인 로비에서 페어쉐이크 로비 그룹도 만들어 놓은 상태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8년부터 코인 등락장 다 거치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코인 세력들은 결국에 개별 코인이나 회사가 크게 성장하려면 정치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건 코인이 신생산업이라 유독 로비가 많아 보이는 거지 자동차 반도체 할 것 없이 모든 산업은 정치권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코인베이스가 1등으로 가장 코인 업계 내에서 로비 많이 하고 있고 2등은 리플입니다. 로비 많이 할수록 가져오는 이득이 많으니까 그만큼 투자를 하는 거죠. 매분기 리플 락업 해제해서 정치권에 갖다 바치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알게 모르게 로비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코인 세력들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함께 트럼프에 몰빵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바이든 갠슬러 체제하에서는 알트코인은 여전히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따라다니는 거지 제대로 된 움직임 안 나오고 희망이 없다는 거고요. 비트코인 오르면 따라서 오르고 내리면 더 많이 하락하고 거기에 비트코인 행보하면 알트코인 그래도 하락을 하니까 리플 CEO가 SEC 의장 욕할 만도 한 거고요. 트럼프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코인 후원받는 미국 국회의원들 많아지고 한국도 자세하게 업비트가 어느 국회의원 후원했다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미국 못지않게 로비하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미국 의원들 코인 갈수록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렇게 현금 불량 공세로 후원을 많이 하니까 정치인들 선거에도 코인 후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세력들 설립한 페어쉐어스 로비 회사 통해서 가담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수가 로비 자금 받는 것은 2020년 이전하고는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학자들도 코인의 유동성 흡수 역할이 명백해지니까 국회의원들도 코인 지지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짐 팽크스 이분이 대표적인 후원받는 국회의원이고 70년대 젊은 국회의원일수록 코인에 긍정적이고요. 대신 엘리자베스 워렌 이분 같은 경우 계속해서 코인러 싹 몰아내야 된다. 코인 과세 징벌적으로 매겨야 한다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입니다. 2020년 불장부터 코인에 부정적인 발언하고 몇 달은 영향이 있었던 분이고요. 이제는 크게 의미는 없죠.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6만 달러 위로 상승했듯이 부정적인 발언했던 의원들은 후회가 막심합니다. 페어쉐어크에서는 직접적인 후원도 하지만 후원금의 88%를 네거티브 전략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